과수 화상병 소개, 진단, 기술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이석호입니다. 식물 방역법상 금지 병해충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시행하는 규칙입니다. 6종의 금지 세균병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과수 화상병이 이에 해당됩니다. 화상병을 방제를 3권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발생지역, 완충지역, 미발생지역 권역으로다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격 방제 범위를 보면은 발생지역은 발생가원 내 전체 기주식물 이동 금지 및 폐기도록 하고 있으며 5% 미만일 때는 발생주와 발생 인접주를 제거하고 5% 이상 시는 해당 가원 전체를 폐원하게 되겠습니다. 완충지역은 발생가원 내 전체 기준식물을 이동을 금지하고 모두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발생지 내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발생가원, 방제구역, 위험구역, 관리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수 화상병 예찰 방제 사업 지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병에 대해서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화상병은 미국의 뉴욕주에서 발견됐는데요. 240년이 된 병으로서 치료 약제가 없으며 지금 치료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병원 균명은 에위니아 아마로보라이며 기주식물로서는 사과배, 복숭아, 모가 등 대부분의 과수가 속하는 장미과 39속 180여 종에 속하며 포도하고 키위는 장미과 소속은 아닙니다. 화상병균의 특성은 gram 음성균으로서 높은 습도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르위니아 같은 경우는 화상병뿐만 아니라 시드름병, 무름병들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상병균의 생장 조건을 보면 생장 저고는 21도에서 28도이며 생장 한계는 3에서 5도씨부터 최대 37도까지 생존이 가능합니다. 화기, 즉 꽃감염은 12도 정도에서도 가능하며 발생 시기는 4월서부터 8월입니다. 생육 pH는 6.0서 7.5인데요. 이런 화상병균이 발생하는 것을 예측하는 모델이 있는데 이런 것은 메리브라이트하고 콜브라이트라고 하는 두 가지 예측 모델은 이거는 다 20도씨 이상이 4일 누적된 온도와 수분과의 관계로다가 예측 모델을 이용해서 화상병균을 발생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생존 일수는 사과 진딧물에서 72시간, 잘라난 가지에서 10에서 29일간 생존하고 있으며 제거된 산사나무에서는 200일간이 생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멸 온도는 45도에서 46도씨에서 10분간이 필요해서 그래서 공적 작업에서 매몰 작업을 할 때 생석회를 같이 넣는 것은 발열 반응을 이용한 살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상병균이 표면에서의 생존 일수를 보면은 작업복 및 장갑에서는 15일까지, 전정가위 표면에는 6시간이 생존하므로 세척보다는 침지 처리가 효과적입니다. 신발에서는 24시간이 병균이 생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병에 대해서 농가에게 소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작업복이라든가 신발, 사다리, 전정가위에 대해서 농가는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화상병의 주요 병징을 보면은 이건 미시건 사진인데요. 대목에 궤양이 나타나거나 가지 마름 증상이거나 꽃 마름 증상, 과실, 세균액, 영어로 우주라고 하는데요. 이런 세균 분출액을 주요 병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화상병의 병지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유입된 화상병균은
북미 동부지역,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의 분포 유전장으로 2000년도 초반에 유입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마 기구나 이런 거로다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08년도, 09년도에 제천의 홍로에서 일부 의심 꽃마른 증상이 있었고요. 12년도에서 충주에서 일부 발생이 떴고 15년에서 안성 배 수출을 위해서 호주 검역관이 왔을 때 그 검역관에 의해서 화상병균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외송사과 대목을 이용한 키 작은 사과나무 밀식 재배를 위해서 해외 품종이 도입하던 2000년도 초에 불법 반입된 휴대식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사진은 화상병균이 발병한 각 과수 사과의 부위별 병징 사진입니다. 화상병균의 생활사를 보면은 가지에서 월동조로서 궤양이 월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화기 때 세균 분출액이 누출이 되면은 그것을 1차 맥에 꽂힌 꿀벌, 그 다음에 2차 맥에 여러 곤충들이 이걸 흡집하거나 아니면 비바람에 의해서 확산이 돼가지고선 꽃이라든가 기공, 상처 등을 통해서 감염되는 생활사를 갖고 있습니다. 화상병의 1차 전염원은 궤양입니다. 감염된 기주식물의 병환부에 형성된 궤양 등에서 월동한 병원균인데요. 병원균 삼출액은 다당류입니다. 폴리사카라이드 때문에 꿀벌들이 단맛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주로 우주라고 하는 분출액을 흡집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개화기 전후의 온도에 따라서 삼출액이 개화기가 같은 시기에 오면은 확산이 폭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상병 발생 원으로서 품종 대목 간의 감수성인데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 심어져 있는 후지 품종, 홍로 품종이라든가 대목은 M9, M26은 전부 화상병에 대해서 감수성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키 작은 밀식 재배 과원이 확대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배되고 있는 썸머킹, 후지, 홍옥, 스가로, 홍로, 가몽, 양과 이 모든 재배 품종들은 후지, 골든, 딜리셔스, 조나단 등 화상병의 감수성인 교배친으로다 품종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화상병에 취약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꽃사과인 수분수는 저항성을 띠는데요. 알프스 오뚜메만큼은 꽃사과인데도 감수성을 띠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상병 발생 원인은 환경 요인을 볼 수 있는데요. 20년도는 기온, 강수 등 기상 여건이 화상병 발생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였는데요. 평균 온도는 2 내지 3도가 상승했고 잦은 강풍이 있었고 초봄 발학이 저온으로 수세가 약화된 다음에 5월에 강수량이 많았습니다. 개화기간 평균 기온이 높아서 꽃감염이 급속 확산되는데요. 이를 총체적으로 보면은 저온에 의한 수세 약화와 그 후 개화기의 온도 상승으로 삼출액 분출이 개화기와 맞물려서 확산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발병 및 감염 후 확산 요인은요. 영양 생장 시작 초기인 개화가 빠른 해, 날씨가 따뜻한 해, 즉 개화가 촉진된 해가 제1차 요인이고요. 2차 요인에는 봄서리로 2차 개화 피해가 일어나는데요. 개화가 늦은 시기라든가 서리 피해가 있는 시기에 이런 데에서 상처 감염이나 암술머리, 주두로 침입을 하는데 삼출액과 개화기가 같은 시기에 나왔을 경우 꿀벌에 의해서 화기전염에 의해서 확산이 촉진되는 거로 역학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화상병의 근거리는요. 꿀벌이라고 하는 화분 매개충입니다. 이 꿀벌은 개화기 암술머리의 주두의 화기를 전염시키고요. 생육기 궤양액을 흡집을 하거나 아니면 연약한 신초를 흡집을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개화기에는 다른 또 꽃이 피지 않아서 꽃의 꿀벌의 개체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감염된 꽃을 방문하여 2차 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꿀벌 외에 2차 매개 곤충으로 개미라든가 진딧물, 꽃등에 등은 매우 높은 병원균 밀도를 가졌을 때 확산하는 거로 역학조사되었습니다. 근거리는 주로 강수나 빗물, 바람에 의한데요. 상처 부위라든가 기공으로 침입하고 주변 감수성 조직에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화상병은 토양 전염성 세균은 아닙니다. 원거리 확산은요, 다과수원 동일경작자에 의해서 많이 발생되는데요. 특히 그 작업단에 의해서 그 적화라든가 적과 정지 작업에서 이동에 의한 작업단의 이동에 의한 전염이 주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도구로서 엔진, 고지톱, 전동가위 등은 그 침지 그 살균이 어려운 면이 있어서 작업도구에 의한 것도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상병이 발생된 묘목을 정식하거나 죽은 나무를 보식하는 과정에서 또는 새라든가 수분용 꽃가루 의해서도 그 전염 요인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화기 감염에 의해 가지고서 대발생을 하는데요. 암술 주두 침입에 의한 화기 감염입니다. 그래서 암술 증식 후 시방으로 이동하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맨 아래가 그 주두입니다. 주두가 이렇게 가는 이렇게 그 구멍이 나 있는데요. 특히 그 조기 적화된 손적화된 홍로광원에서는 발병률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수꽃 제거를 위해서 석회화학제 상징액, 즉 위에 뜨는 맑은 액을 100배, 200배, 300배로 희석을 해서 개화기 때에 살포한 농가들은 발병률이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꿀벌의 밀도가 낮은 가원에서 발병률이 낮다는 것이 역학조사되었습니다. 화상병은요, 감염 조직 내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듯이 수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관의 분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관 내에 존재하는 사진인데요. 그래서 궤양을 40cm 이상 제거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발병 부위뿐만 아니라 물관을 통해서도 감염됐을 것을 예상을 해서 그 40cm 이상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상병 예찰 및 진단 체계를 보면요. 의심 신고가 나면은 재배 농가에서는 즉시 기술센터에 신고를 하셔서 기술센터에서 진단키트로 검정 후에 이것을 농가원이나 저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으로다가 시료를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검증을 해가지고선 감염 여부를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진단하는 방법은 PCR을 이용한 진단 매뉴얼 방법인데요. 의심 신고된 가지가 들어오면은 진단키트 양성 반응 시료로부터 병원균을 분리해 가지고선 병원균을 배양을 합니다. 그 배양된 그 병원균을 화상병 병원균으로 육안으로다가 식별 후에 그 PCR이라고 하는 그 기계에다가 돌려가지고 핵산을 확인해서 핵산이 그 밴드가 맞으면은 진단을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화상병의 앞으로 기술적인 대응 방안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관행 15회 이상 방지에서 전농약 방제라든가 초전농약 방제 살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옛날에 사용하셨던 광범위성 종합 살균 살충제의 사용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학조사와 연구 기반으로다가 개선 방안을 만들어 봤는데요. 가을철 낙엽기입니다. 지금 관행에는 사과를 수확 후 종합병해충 방제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데요. 개선으로서는 화상병균의 사과를 딴 열매자루 흔적의 상처를 통해서 감염을 하는 거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후지 사과를 수확 후에 항생제를 꼭 살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엽 전 나무의 화상병 감염이라든가 궤양을 예찰하는 것은 무엇보다 더 중요하겠죠. 특히 1년생 유묘는 개화기가 3주 정도 늦음으로 관찰이 꼭 필요합니다. 즉 유묘일수록 걸릴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전정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정 가위 등 작업 도구에 수액이 묻은 상태로 전염을 확산시켰는데요.
전정 시기를 수액 이동기 이전인 1월에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액이 이동이 하긴 후서부터는 그 즙액이 전정 가위에 묻기 때문에 살균이 어려운 전동 가위라든가 엔진 고집 그 톱은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도씨 이하일 때 겨울철에 전정하여 주시고 꼭 한번 사용하신 다음에 침지 처리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정 월동병해충입니다. 전농약 살포 체계에 따라서 월동병해충 방제의 농가 수가 아주 적은데요. 월동병해충 방제를 위한 석회 황합제 살포를 3월 중순까지 완료하여 주시고요. 유황합제 살포 7일 이후 개화 전 방제 적기에 약제를 살포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봄철 발화기입니다. 발화 전 과총의 무기동제인 코사이드를 반드시 살포하십시오. 구리 2호는 지속성에 의해서 살균력이 아주 우수한 약제입니다. 개화기 1차 살포인데요. 만개 후 5일 플러스 만이란 얘기는요. 개화기라고 하는 것은 만개기라고 하는 것은요. 80%가 꽃이 폈기 때문에 5일 후면은 100% 꽃이 핀 전개기가 되기 때문에 사과의 중심화가 수정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선 만개 5일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미생물 농약을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세레나데 맥스를 사용하고 계신데 이보다는 개화기 1차는 무조건 살균력이 높은 스트랩토마이신, 아그레프토라든가 브라마이신을 꼭 살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가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반드시 살포하시는데요. 이것은 암술머리 주두의 침입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생물 농약은 개화기 초기에 살포해 주시고요. 개화기 중에는 스프링클러를 사용을 자제하시고 점적 관수를 권장합니다. 농약 살포량을 과다 금지하고요. 진하게 희석하여 빠른 속도로 살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개화된 꽃은 제거하여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맑은 날 적화, 전정, 수확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화기 2차 살포는 만개 후 15일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요. 이때는 농가에서 생장 억제제인 프로헥사디온 칼슘, 비비풀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때도 살균력이 높은 스트랩토마이신이라든가 가스가 항생제를 살포해 주십니다. 2차의 항생제의 살포 목적은 감염에 의한 확산의 방지가 목적입니다. 생장 억제제 사용 적기는 신초장이 5 내지 7cm 내외일 때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피대 쪽입니다. 보로도액 사용으로 해서 과일에 동록이 특히 발생하는데요. 친환경이나 유기재배하는 농가에서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회 보로도액 사용 시 유기농업자조로 공시된 제품을 사용을 권장하고요. 자가 제조하여 사용할 경우는 4-4식, 4-8식, 6-6식으로 제조된 보로도액을 사용을 권장합니다. 시중의 제품으로서는 6-6식이라든가 4-12식이 나와 있습니다. 겨울철 의심궤양인데요. 이러한 가지라든가 줄기라든가 이런데 의심궤양을 잘 예찰을 하셔가지고선 겨울 전정이 끝나기 전에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농가에서 그 고령화로 인해서 많은 농가들이 불안병은 잘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줄기 마른병이라든가 견무늬 썩은 병, 겨울철 동해에 대해서는 잘 화상병과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기술센터의 전문 지도원의 자문을 받으셔서 화상병 궤양을 꼭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궤양 제거 후에는 꼭 도포 약제를 꼭 살포하는데요. 톱신페스트, 방호벽, 도포바사드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매개곤충 관리 방안인데요. 발생과원에서는 발생과원 내 벌통을 폐기 및 이동이 제한되어 있고 방제구역 반경 100m 이내는
방제구역 밖 벌통리 이동 금지 및 야생 벌집 제거, 기주식물 발생 방화 곤충류 제거, 살충제 살포, 사전 벌 및 화분 매개충 사육자의 살충제 정보 제공 및 사용상 주의를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험지역과 관리지역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화상병의 향후 대응 방안으로서 농가에서 지금 사육 중인 농약인데요. 무기동제로도 코세이드를 사용하고 있고 보르도액으로서 네오보로도, 보르도맥스인데 여기에도 구리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퀴눌린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생제인데 옥사이클린 계통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옥사이는 산소계입니다. 산소계는 살균력이 그렇게 지속적이지를 않기 때문에 꼭 스트랩토마이신인 이 브라마이신 이런 거를 1차에는 꼭 살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가스가마이신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그 나온 약제 중에서 호사이드, 스트랩토마이신, 가스가마이신 세 가지가 살균력이 가장 좋은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생제 혼합으로 나가는 옥사이클린하고 스트랩토마이신이 혼입된 아그리마이신, 젠토마이신, 무기동제와 항생제, 가스가가 혼합된 가스란 제품이 있고요. 생물적 제제는 암술 표면에 미생물 군집으로다가 그 피막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레다맥스, 세리페이라고 하는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생장 조절제로서 비비풀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연약한 신초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석회 보르도액 내에는 수산화 칼슘도 상당히 신초 생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칼슘 종류는요 4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산화칼슘, 염화칼슘, 질산칼슘, 탄산칼슘이 있는데 수산화칼슘하고 염화칼슘이 분자량이 제일 낮아서 흡수가 잘 되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 유도제 농약인데요. 그 아래 보시면은 여러분이 예전에는 카바마이트계인 톱신 M을 종합 살균제로 사용하시다가 만코제부인 다이셈을 사용하셨죠. 요새는 나오신 거 보시면 아시벤졸라 S 메틸하고 만코제를 혼합한 이러한 농약을 사용은 항생제 처리 5 내지 7일 간격으로 살포하시고 개화 후에 6 내지 7주간 살포하시면은 사과나무가 면역 유도를 가져서 화상병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RAC의 목록에 보면은 티아딘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후보물질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농약회사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찰 방법의 효율화인데요. 하계에 5월에서 7월, 동계에서 11월에 집중 예찰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화상병에 대해서 농가가 충분히 이해할수록 안내서를 숙지하시고요. 행정명령에 따른 농가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매몰 범위 및 관리 기준 설정을 준수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로 매물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과수화상병 TF팀, 즉 전담반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화상병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220에 5671로다가 전화를 주시면은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